결혼 35주년 날 남편이 매민 이혼 서류 모든 건 내 손안에 있었다. 저는 김혜진입니다. 올해 62살이죠. 결혼 35주년 기념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남편 박종석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준비하려고 했죠.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말이에요. 20살 넘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거의 전부를 이 남자와 함께 보냈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릴 때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잔뜩 찌푸림이 가득했거든요. 여보,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또 된장찌개야? 맨날 똑같은 메뉴만 해대고. 가슴이 콕 찔렸어요. 35년 동안 매번 다른 반찬을 해왔는데 오늘 유독 기념일이라서 남편이 좋아한다고 했던 메뉴를 준비한 건데 말이죠.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좋아하신다고 했던 아, 그래서 더 짜증나네. 35년 동안 발전이 하나도 없어. 요리 실력도 그대로고 살림 솜씨도 그대로야.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등어를 한 점 먹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생선 비린내 나는 걸 누가 먹어? 다른 집 부인들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요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독했네요. 그냥 나가서 사 먹을게.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도 와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래. 알고 있어. 제대로 된 음식이나 준비해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성스럽게 구운 고등어 구이가 그대로 있었죠.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서 눈물이 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차가운 느낌만 들었습니다. 마치 마음 한편이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쌓인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그릇들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발전이 없는 사람일까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말이에요.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더욱 그랬죠. 오후에 마트에 가서 저녁 재료를 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고르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갈비찜을 끓이면서도 오늘 아침 된장찌개에 대한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걸까요? 저는 정말 그저 그런 평범한 주부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 묵묵히 뒷바라지했고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했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처리해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조차 모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오늘 저녁이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쯤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33인데 안정적인 공무원이에요. 지은이는 30살로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둘 다 각각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시간을 내서 온 거였어요. 엄마, 갈비찜 냄새 좋네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민수야, 지은아, 어서 앉아. 아빠도 곧 오실 거야. 저는 상을 차리면서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온 것은 6시 반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장도 더 단정하게 입고 왔고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자, 다들 모였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자, 건배나 할까요? 제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배는 나중에 하고 먼저 할 말이 있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혜진아, 우리 이제 정리하자. 남편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35년이면 해줄 만큼 했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이혼 서류라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여보, 농담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데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잖아. 남편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 마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35년 동안 엄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데,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65이에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35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답답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지은이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버지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민수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남편이 볼펜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평정심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은 몰랐는데. 지은이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서류 위에 올려놨어요. 35년 수고했어. 남편의 말에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죠. 남편은 이미 회사에 나간 뒤였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바라봤던 풍경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커피를 다 마신 후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자개장을 꺼냈어요. 이 자개장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남편은 촌스럽다고 해서 구석에 처박아뒀었죠. 자개장을 열자 그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의 존재는 오직 저만 알고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조금씩 모아온 비밀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자 첫 번째로 보인 것은 부동산 권리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증이었어요. 5년 전에 제 명의로 산 거였죠.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계좌 내역서들이었어요. 삼성전자, 지와 네이버 등 우량주들을 꾸준히 모아왔었죠. 처음에는 용돈을 아껴서 조금씩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투자 수익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이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었어요. 생활비를 아끼고 부업으로 번 돈들을 차곡차곡 모은 결과였죠. 마지막에는 토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들인데 개발 예정지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서 산 거였어요. 지금은 몇 배로 오른 상태였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토지를 모두 합치면 약 15억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보너스가 나왔는데 저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집에서 작은 부업들도 했죠. 온라인으로 옷을 팔기도 하고 번역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공부였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저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주식 투자 강의도 들었고 부동산 공부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10년 전쯤에는 큰 기회가 왔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졌을 때였죠. 그때 남편은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는데 제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구해볼게. 그때 남편은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한다는 건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아둔 돈으로 빚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혜진아, 고마워. 정말 어디서 이런 돈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로 해둘게요. 남편은 그때 너무 급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었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완전히 제 소유가 된 겁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남편은 저를 무능하다고 여겼겠지만 사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했는데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유라야, 조금만 참아. 이혼 절차만 끝나면 바로 너랑 결혼할 거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유라라고 하는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회사에서 퇴직금 나오면 바로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서 너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게.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35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였죠. 걱정 마. 혜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진한 아줌마야.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퇴직금만 3억 정도 나올 거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어. 혜진이한테는 생활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써도 되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을 벗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것도 저와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순진한 아줌마이고 재산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한유라라고 했나?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해 봤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30 여직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꽤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저녁을 먹었죠. 혜진아, 이혼 절차 좀 빨리 진행하자. 법원에서 조정받으라고 하던데. 네,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크게 기대하지 마. 나도 퇴직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거든.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정말 저를 바보로 아는군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은 분을 찾아뒀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 만나는 장면, 촬영,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혹시 따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있나요? 네, 좀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권리증, 주식 계좌 내역, 예금 통장 등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 이 정도면 꽤 많은 재산이시네요. 남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계시는군요. 특히 불륜 증거까지 확보한다면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언제 한유라와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확인했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한유라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뒤따라가서 호텔 로비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그리고 남편이 한유라에게 퇴직금 받으면 바로 혼인신고하자고 말하는 것도 녹음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완벽한 증거들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우습게 알고 있었고 한유라와의 만남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손에 든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점유이전 금지 통지서였어요. 아, 그거요? 법원에서 온 거네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집은 제 소유거든요. 뭐라고? 언제부터? 10년 전부터요. 당신이 사업 보증 잘못 써서 빚 못 갚을 때 제가 대신 갚아주면서 집을 제 명의로 바꿨잖아요. 남편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집은 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셔야죠. 나가라고. 35년 동안 살던 집에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남남이니까 제 집에서 나가는 게 맞죠?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혜진아, 농담이지. 너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적은 종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을 모두 합쳐서 약 15억 원 정도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제 재산이요. 지난 2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삼성전자 주식 5천만 원어치? 이게 다 진짜야? 네, 다 진짜예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너는 왜 그동안 가난한 척했어? 왜 용돈 달라고 했어? 가난한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제 돈은 따로 모아둔 거고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런 미친. 그럼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3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바보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순진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잖아요.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내가 유라랑 통화하는 거 들었구나? 네, 다 들었어요. 퇴직금으로 신혼집 사준다는 것도, 저를 순진한 아줌마라고 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죠. 그리고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다 봤어요. 동영상도 찍어뒀고, 통화 내용도 녹음해뒀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혜진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유라는 그냥 그냥 뭐요? 퇴직금 받으면 바로 혼인신고 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퇴직금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불륜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거든요. 직장 내 성추행이나 불륜은 징계 사유잖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회사에 신고했다고? 네, 증거도 함께 제출했어요.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연락 올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통화를 마친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이럴 거냐? 35년 부부인데 35년 부부를 먼저 버린 건 당신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남편은 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5시쯤 남편이 집에 왔는데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했어. 퇴직금도 절반만 나온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유라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유라 씨가 어떻게 됐나요? 걔도 같이 해고됐어. 그런데요? 걔가 나한테 연락도 안 받아. 카카오톡도 차단했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어제까지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아예 연락이 안 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혜진아, 나 어떻게 하지?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일 때문에 왔어요. 지은이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아, 앉아라. 아빠가 설명해 줄게.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죠. 엄마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회사에 거짓 신고를 해서. 거짓 신고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지은이가 저를 나무라듯 말했어요. 지은아, 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보여줄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남편과 한유라가 호텔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와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할 계획이었고요. 아이들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한유라와 통화하면서 저를 모독한 내용을 들려줬어요. 엄마를 순진한 아줌마라고 했고 재산도 없다고 했어요. 퇴직금으로 신혼집 사준다고도 했고요.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도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제가 모아둔 재산 목록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야. 너희 아빠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은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15억? 엄마가 이런 돈을 어디서? 조금씩 모았어. 투자도 하고 부업도 하면서.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아버지 편을 든 건 응. 잘못 판단한 거야.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말만 듣고 민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너희가 선택한 거야.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한 건 너희였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너희를 키우면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너희는 엄마를 믿지 않았잖아.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도 각자 살아가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일주일 후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 중에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었죠.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연락받지 않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저에게서 멀어졌어요.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린 것에 대한 대가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애절했지만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며칠 후에는 지은이가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만 믿고. 지은아, 늦었어. 그때 엄마를 믿어줬어야지.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35년간 쌓은 모정도 다 끝인 거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화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정말 매정하게 굴 수는 없어서 저는 각각 3천만 원씩 자립 자금을 줬어요. 이 돈으로 내 발로 서는 법을 배워. 엄마 인생은 이제 너희 울타리가 아니야. 엄마, 이제 각자 살자.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이들은 결국 돈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죠. 남편도 가끔 연락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종석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각자 살아가요. 혜진아, 35년을 어떻게 그냥 그 35년을 먼저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활용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젊은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임대해주고 멘토링도 해주는 일이었어요. 김혜진의 새로운 시작. 제가 만든 회사 이름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김혜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였죠. 6개월 후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강남에 새로 마련한 사무실이었죠. 20층이라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미팅 자료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직원이 5명이나 되었죠. 모두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마워요. 잠깐 후에 볼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니,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아무도 트집 잡는 사람 없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고요. 사업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투자 상담을 받기도 했죠. 20년 동안 쌓아온 투자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중년 여성의 성공 창업 사례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었나요?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조금씩 준비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경제 공부를 했어요.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공부했죠. 남편을 시간 때우기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분들이었죠.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재정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상담이 하나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제가 그분께 했던 말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민수와 지은이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 생각은 별로 안 나네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는 하는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유라는 진작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미팅 일정이었죠. 새로운 투자처를 검토하는 미팅이에요. 김혜진의 새로운 시작. 제가 만든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투자 회사로도 컨설팅 회사로도 인정받고 있죠. 저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어요. 35년의 끝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제 저는 김혜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김혜진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하루가 말이죠.